생산과 소비 브로그를 시작했습니다. 저번 시간에 정두환 정부가 하는 업적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어떤 일들을 했나요? 당시에 이제 사람들이 살만해지니까 자녀 교육비에 경쟁적으로 지출하더라. 본인도 겪었겠죠. 사교육을 금지시켰죠. 그것은 또 공정을 강화시키는 역할도 한다. 그래요. 공정거래법도 실시했죠. 이거는 좀 재검토가 돼야 된다, 현 시대에서는. 그런 얘기도 했죠. 또 사실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일이 있다 했죠. 그때 경제적 위기였다. 생산이 급감한다는 건 뭔가요? 기업들이 파산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성장을 하면서 경제적 위기가 있었어요. 1978년 이란 폭동이 있으면서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경제적 위기가 있었죠. IMF 사태가 터질 뻔했다는 거예요. 이 시기에 IMF 사태가 한번 터졌죠. 1997년에 김영삼 때 똑같은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은 GDP가 마이너스로까지 감소하면서 그래요. 그때 어떻게 넘겼냐면 당시에 군사정부는 일본 정부랑 가까웠죠. 일본으로부터 지원을 받아가지고 위기를 넘겼다는 거예요. 기본이고 또 한 가지 조치를 더 취했다는 거예요. 경제 위기가 오면 어떻게 되나요? 기업이 파산하잖아요. 수익성이 안 좋아지니까. 그럼 은행이 파산하게 되죠. 그러면 굉장히 큰 경제 위기가 오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 구조조정을 단행했다는 거예요. 자동차 회사가 난립했는데 이렇게 두 개로 재편하고 승용차 생산 같은 경우에 발전정 설비도 하나로 통합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기업 수익성을 강화시키면서 위기를 돌파했다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모를 수가 있는데 IMF가 터졌을 때 그 뒤에 어떤 조치가 취해졌나요? 이렇게 구조 조정하고 IMF로부터 돈을 빌려왔죠. 전두환이 뛰어난 점은 뭔가요? IMF 사태가 터지기 전에 이미 조치를 취해가지고 넘겼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조치를 김영삼 정부 때는 IMF 사태가 터진 뒤에 하죠. 뛰어난 거예요. 굉장히 뛰어난 건 뛰어나다 해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김영삼 정부 때 살펴보겠지만 그때는 IMF 사태가 터지고 공고를 받아서 했지만 IMF로부터 전두환 때는 그냥 미리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요? 1997년에 GDP는 마이너스였나? 그 외환위기가 왔을 때 외환위기가 와버리면 더 큰 폭으로 빠지지만 외환위기가 왔을 때도 경제성장률은 5.9%였다는 거예요. 성장률이 쭉 감소해버린 거죠. 성장률이 감소하면서 적자가 발생하면 기본적으로 경제 위기가 온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은 그 전에 어떤가요? 10% 이상 경제 성장률을 걷다가 이란 폭동이 터진 뒤로 마이너스로 떨어져 버리죠. 적자죠. 당연히 IMF 사태 온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해결했나요? 구조조정과 돈을 빌려서 해결했다는 거예요. 미리. 터진 뒤에 한 게 아니라. 얼마나 뛰어난 거예요.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되는 거죠. 또 중요한 일을 했다. 한국에서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일 두 가지를 골라라 하면 산업 발전에 포항제철소를 이제 설립하는 거잖아요. 일본으로부터 기술을 받아서.
또 뭐가 있나요? 반도체 산업 육성이잖아요. 현 시대에서 한국에서 얼마나 중요한가요? 반도체 산업이. 그거 누가 결단해서 한 건가요? 전두환이 결단해서 했다는 거예요. 남들 다 우려할 때,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이럴 때. 그게 이제 그 삼성전자 창업자 이병철이 가담을 한 거죠. 제가 하겠습니다 이러면서. 반도체는 산업의 쌀이다. 그 시대에 수많은 지도자들이 있지만 전두환 같은 사람이 어디 있었어요? 미래를 보고 육성한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한국이 지금 얼마나 발전하고 또 그걸로 인해서 큰 이득을 보고 있냐는 거예요. 확실한 거죠. 그러니까 한 일을 받고 이제 또 정치적으로 어떤 일을 했는지 봐야 되겠죠. 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군부는 권력을 장악한 뒤 새로운 창당을 준비했다. 군사정부가 설립한 민주공화당을 통해 정치를 할 수 있었지만 민주공화당을 믿을 수 없었다. 그렇죠. 박정희가 피살당했을 때 민주공화당 대표인사들인 김종필, 이우락, 정일권, 김성곤은 박정희 복수나 박정희 피살 사건의 철저한 수사를 주장하지 않았다. 민주공화당이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박정희가 죽었을 때. 그래요. 가만히 있었다는 거예요. 혹시 정치적 불똥이 자기한테 튈까봐. 그리하여 박정희의 복수를 위해 군이 나서야 했던 것이다. 만약 민주공화당이 나섰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군이 안 나섰을 수도 있는 거죠. 잘못되지 않는 이상 민주공화당이. 근데 민주공화당이 안 그랬다는 거죠. 그냥 그래요. 가만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라진 정당이 예전에 하나 있었죠. 자유당이라고. 휘성이 커지니까 자유당은 그냥 당시 민주당 편 들어버린 거죠. 그 자유당 사라졌잖아요. 비슷한 거라고 보면 되는 거죠. 어떤 이유에서인지 민주공화당은 그냥 조용히 있었다. 그러니까 군이 나선 거잖아요. 그러한 이유로 전두환은 민주공화당을 믿을 수 없었다. 오히려 제대로 보필하지 못해 피살 사건이 발생했다고 생각한 전두환은 민주공화당 대표인사들을 정계에서 퇴출시키려 했다. 참여 안 시켰다는 거예요, 민정당에. 특히 박정희 집권 시 핵심 인사였던 김종필은 1980년 5월 17일 구금되어 부정축제 혐의로 조사받았다. 당시 김종필은 재산을 헌납하고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했다. 그래, 김종필은 이제 조사까지 받았다는 거예요. 아니, 당신이 박정희 정부에서 얼마나 큰 수혜를 입었는데, 승승장구했는데, 가만히 있냐, 이제 이렇게 된 거죠. 책임을 물은 거죠. 대표로. 1981년 1월 15일 전두환은 민주정의당을 창당했다. 창당은 1980년 12.12 혁명을 주도한 군인들이 중심이 되었다. 혁명이죠. 맞아요. 혁명은 보통 폭동이나 반란의 형태로 시작하지만 그게 어떤 사회에 큰 기여를 하면 혁명으로 하죠. 군대 국가 수립에 현격한 기여를 했잖아요. 딱 예전에 설명했지만 도시로 몰려드는 인구들, 1000만이 넘는 인구들, 구제한 인물이라는 거예요. 구제했다는 거예요. 산업화를 개선해서 계속 추진함으로써 당연히 혁명인 거죠. 중심이 된 인물로는 노태우, 정호영, 장세동 등이 있다. 관료 출신들을 대거에 영입했고 학계, 법조계 인사들을 주로 참여시켰다. 이양동, 김윤아는 관료 출신이고 김동연, 박이태는 법조인 출신이다. 당시 1979년 12.12 혁명을 통해 집권한 군사정부에 대한 평가는 1981년 국회의원 선거 결과를 보면 잘 알 수 있다. 당시 국민들은 어떻게 이 사건을 평가했을까? 이런저런 말 굳이 말하는 거예요. 선거가 없으면 뭐 그럴 수도 있는데 당시에 선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선거 결과 보면 가장 정확한 여론조사가 선거 결과라는 거예요. 그게 뭐 부정선거가 아닌 이상 보자는 거예요.
서울에서 14석 얻었다는 거예요. 한국당. 이제 민주당 계열이죠. 11석. 졌잖아요, 서울에서. 원래 서울에서 압승했는데 이때는 서울에 졌죠. 경기에서도 이겼죠. 다 이겼어요. 다 이겼는데 부산은 6대5로 이겼죠. 좀 도시 쪽에서는 비슷비슷하죠. 경북에서는 압승했고 경남에서 압승했고. 전북은 어떤가요? 그 전에 광주 사태가 있었죠. 이겼다는 거예요. 현 시대 선거 결과가 많이 다르죠. 예전부터 쭉 그래왔죠. 전남도 이겼죠. 광주 사태가 일어났다 해서 그게 전체 국민의 뜻으로 보면 안 된다 얘기한 게 이런 이유 때문인 거예요. 그래요. 사실은 가장 정확한 여론조사니까. 기본적으로 좀 적게 나온 걸 수도 있는데 농촌 지역에서 그 민주당은 별로 인기가 없었다는 거예요. 전남, 전북, 경남, 경북, 충남, 충북은 원래 이승만 때부터 그랬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요? 그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 농지개혁을 반대했고, 그래서 농민들한테 이롭지 않다 생각한 거죠. 또 현 시대 막 좌파 인사들은 뭐 농촌이 희생을 해서 산업화가 됐다는 운동,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그 새마을 운동도 살펴봤지만 산업화로 돈을 버니까 농촌에 또 투입해서 생산성도 올라가고 농촌 농민이 옛날에 얼마나 못 살았나요? 농민들이 굶어 죽고 그랬는데 지금 굶어 죽는 사람 있냐는 거예요. 산업화 돼가지고 산업화로 번 소득으로 박정희가 집도 새로 지어주고 초가집 다 없애고 살기 좋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촌 지역에서도 인기가 많았다는 거예요. 사실은 민주당은 48년 이후 농촌 지역에서 인기 있는 적이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전남 전북도 마찬가지였죠. 특별히 또 폭동 내전 이런 거 별로 신경 안 썼다는 거예요. 한국 국민들이. 그런 거 다수의 국민들은 현 시대는 호남 사람들 그거 신경 많이 쓰지만 그 사건 직후에서도 별로 신경 안 썼다는 거예요. 그런 일은 그래요. 60년대도 있었고 4.3 사태도 있었고 또 대부분 국민들이 근대화 세력이었고 그래요. 생각이 같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다수의 국민들은.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은 정치활동이 금지되어 선거에 참여하지 못했다. 하지만 민주당계나 민주공화당계 정당이나 정치인들 활동이 금지된 것은 아니며 부정선거도 아니니 선거 결과에 이상은 없다. 부정선거도 아니었고 그 당시 김대중은 체포되어 있었고 그래요. 김종필도 조사받았고 김영삼은 연금 상태였고 그렇다 하더라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민주당계 정당이 나왔잖아요. 민주당에 전두환이 출마한 거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어느 당을 지지할 거냐. 거기에는 아무 이상이 없었다는 거예요. 선거에는. 민주정의당에 뒤이어 민주한국당이 2등을 했는데 민주한국당은 1981년 1월 민주당인 김영삼계 인사들이 중심이 되어 창당되었다. 그래요. 민주당계 맞잖아요. 김대중이 나왔으면 전남 전북에서 이겼을 수도 있겠죠. 압승을 못했다 하더라도. 그 호남 사람들이 당시 김대중을 밀어주자 이런 분위기도 있었으니까. 근데 사람들이 항상 지금 거짓말하는 게 뭐냐 하면 1987년에 김영삼과 김대중이 합당했으면 이겼을 것이다. 그거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김영삼이 나왔다. 그러면 근대국가 수립 세력 때 근대국가 수립 반발 세력이 대결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호남 사람들이 김영삼을 찍는다는 보장이 없다는 거예요. 결과가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거예요. 1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또 만약에 또 김대중이 나왔다, 그 노태우랑 붙었다, 그럼 경남 경북의 근대화 세력이 김대중을 찍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선거 결과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1987년 선거가 지역 선거가 돼서 그런 거지. 그래요. 1대1로 붙어도 이긴다는 보장은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선거 결과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민주당이 김영삼계 이사들이 중심되어 창당하니까 전남 정북에서 뭐 그렇게 민주공화당한테 졌다는 거예요. 가장 정확한 여론조사가 선거인데 선거 결과를 부정할 수 없잖아요. 뭘로 분석할 거예요? 인정해야 되지. 민주공화당계 인사 역시 정치를 재개했는데 그리하여 민주공화당 의원이었던 김종철, 이만섭이 주도하여 1981년 창당된 정당이 한국국민당이다. 민주공화당계 인사들도 김종필 빼고는 알아서 정치하게 했다는 거예요. 창당이 됐죠. 한국국민당이라고. 25석 얻었죠. 그럼 이때도 근대화 세력을 보라는 거예요. 민주한국당은 근대화 반발 세력이죠. 81석. 민주공화당 세력은 근대화 세력은 두 정당을 합치면 되잖아요. 민주공화당계하고 민정당계하고 176석이잖아요. 2배 가까이 되잖아요. 선거 결과가 그런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사실인데. 민정당은 276석 중 151석을 얻어 야당에 압승했다. 이는 당시 국민들 역시 박정희의 복수를 원했음을 가리킨다. 왜 압승을 했나요? 그냥 사람들 마음속에 당시에 뭐 민주당도 지지하고 이랬지만 또 마음속으로는 또 근대국가 수립의 공을 인정했나요? 안 했나요? 인정했다는 거예요. 박정희 복수를 해야 된다 생각한 거예요. 국민들도. 그래서 151석을 얻은 거예요. 또 민주당을 찍은 사람들도 기본적으로 마음속에는 어떤 게 있나요? 많은 사람들이 예전에는 민주공화당을 찍기도 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마음속에는 근대국가 수립도 해야 된다. 민주주의 열망도 있다. 동시에 있다는 거예요. 또 근대국가 수립 적임자를 박정희라 생각했고 또 근대국가 수립의 공도 인정했다는 거예요. 국민들이. 그 당시 국민들이. 그렇기 때문에 민정당이 압승할 수 있었던 거예요. 복수를 수행한 민정당 편을 든 거죠. 민주공화당은 비급한 것들 이러면서 안 찍었잖아요. 25석 얻었잖아요. 그래도 제법 나온 거죠. 예전에 자유당보다 많이 나온 거죠. 그래요. 군사정부 계열인 민정당과 한국국민당의 의석수를 합치면 176석이다. 1978년 이러한 폭동이 들이닥친 경제위기, 박정희의 죽음으로 인한 정치적 혼란 속에서 절대 다수의 한국인들은 군사정부의 강력한 통치를 통한 안정과 근대국가 수립을 원했던 것이다. 그랬던 거예요. 그 선거 결과를 보면 딱 그게 나온다는 거예요. 경제가 되게 어려웠죠. 살펴봤죠. 이런 때는 강력한 군사정부가 맞아. 그렇게 된 거예요. 그 선거 결과가 그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모든 지역에서 민정당은 민주한국당에 이겼다. 다 이겼다는 거예요. 1980년 광주 사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라남도, 전라북도에서도 승리했다. 다 이겼다는 거예요. 이는 호남 주민들 역시 절대 다수의 국민과 마찬가지로 군사정부의 강력한 통치를 통한 안정과 근대국가 수립을 원했음을 뜻한다. 그렇죠. 원했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 거죠. 뭐 선거 결과인데. 현 시대에서 광주 사태에서 절대 다수의 광주 주민들이 광주 사태에 참여한 것처럼 말하지만 이는 거짓이다. 요즘은 그렇게 얘기하죠. 뭐 이상한 소리 해서 하면서 뭐 광주 시민들이 다 참여했던 것처럼. 그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참여했을까? 이런 사망자 수로 추정할 수 있다. 실제로 당시 서울을 제외하면 민주당을 절대적으로 지지하는 지역은 거의 없었다. 별로 인기 없는 정당이라 했죠. 농촌에서는. 민주당을 고정적으로 지지하는 인사들은 40% 미만으로 보아야 한다. 한 30% 고정적으로 지지했을 거라는 거예요. 호남에서도 사실은. 아니 선거 결과 보면 알잖아요. 무슨 뭐 절대적인 지지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민주당에 대한. 오히려 농촌 지역은
군사정부를 지지했죠. 그게 사실인데. 민주당을 고정적으로 지지한다고 하여 폭동이나 내전에 참여한다는 보장은 없다. 그렇죠. 또 어느 정도 또 박정희를 또 인정하고 이랬으니까. 군사정부를 인정했으니까. 시위에는 대부분이 참여할 수 있지만 폭동이나 내전으로 변질되는 순간 참여자 수는 급감한다. 아니 내가 민주당을 지지하지만 뭐 군대 국가 수집도 중요해. 왜 그렇게까지 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민주당 지지자라도 참여 안 할 거 아니에요. 1948년 제주도는 유일하게 한국에서 공산당 세력 우세 지역이었다. 한번 과거를 보자는 거예요. 그때 과반수 이상이 제주도만 그랬죠. 전체 국민을 조사하면 80% 이상이 근대화 세력이었는데 45석 중 제주도에서 2석을 얻었잖아요. 공산당 세력이. 당시 제주도 주민의 10% 미만이 내전을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망자는 14,822명에 이르렀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4.3 사태가 발생하며 공산주의 세력 인사들이 내전을 결정하자 30만 인구 대부분이 내전을 반대하며 해안으로 나왔다. 그 사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무장단을 조직해서 경찰서를 공격했죠. 수십 군데를. 그러니까 당연히 계엄령을 발표하고 군을 파견했죠. 그 군이 뭐라 했나요? 해안으로 나오라 했죠. 내전 일어나니까. 30만 대부분이 나왔다는 거예요. 결사항전을 결심한 이들은 10% 미만이죠. 대부분 30만 나왔다는 거예요. 그 중에는 공산주의 세력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14,000명의 피해자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아주 극히 일부가 이제 항전을 택한 거죠. 그래요. 그 10% 미만이 항전을 택해도 14,000명이 죽는다는 거예요. 1948년 평균 가족수 5.6명이었다. 따라서 실제로 전투에 참여해 사망한 이들의 수는 2,619명 정도이다. 마을에 있던 사람들은 누구냐? 남아있던 사람들은. 그럼 뭐 반란군 가족이겠죠. 반란군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지원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자식이나 남편이나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다 해안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인구에 뭐 한 2만 명 잡아도 30만, 2만이면 한 7% 정도 그때 이제 가담을 해도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실제로 전투에 참여해 사망한 이들의 수는 2,619명 정도이다. 끝까지 마을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전투에 참여한 이들을 지원하는 이들로 보아야 하는데 죽음을 무릅쓰고 지원할 이들은 가족밖에 없기 때문에 평균 가족 수로 나눈 것이다. 이 사태를 잘 보라는 거예요. 당시에 이제 공산주의 세력이 제주도에서만 셌는데 한 절반만 잡아도 15만 명이잖아요. 30만 명이 해안으로 나왔으니까 내전까지 원하지 않은 사람이 90%였다는 거예요. 광주 사태도 그렇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광주 사태는 제주도보다 그렇게 뭐 지지를 하지 않 절대적 지지를 못 받았다는 거예요. 민주당이 선거 결과 보면 나와 있잖아요. 광주 사태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호남에서 민주공화당이 이겼잖아요. 민정당이 이겼잖아요. 한국국민당도 표 얻었고 한석. 그게 역사적 사실인데. 광주 사태의 시위대는 무기롭고 폭동과 내전을 선택한 순간 급감한 것은 사실이며 내전 가운데 사망한 이는 138명이다. 처음엔 좀 많이 참여했을 수 있죠. 사실적으로. 그냥 시위만 할 때는. 근데 이제 차량 돌진이 있었고 총소리 나고 그러면 이제 폭동이 돼버린 거죠. 그러면 급감한다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원하지 않는데. 민주당을 지지하더라도 또 그때는 또 민주당 인기도 없었고 또 민주당 호남 지역 사람들도 또 마음속으로
근대국가 수립을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다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는데 급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나요? 결사항전하는 사람들이 대폭 감소한 거예요. 138명이라는 거예요. 시위대는 마을에서 숨어서 무장투쟁한 것은 아니니 전투에 참여한 2619명과 비교하면 시위대 규모를 알 수 있다. 광주 사태의 시위대 규모는 4.3 사태의 100분의 6 수준이다. 사망자 수를 비교하면 되지 뭐.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뭐 있어요. 뭐 폭동이나 내전까지 통해서 내가 민주당을 지지하겠다. 아주 극소수라는 거예요. 민주공화당 지지자들도 많았고, 광주 시민들 보면, 호남 사람들 보면 선거 결과 보면 나와 있으니까 무장투쟁까지 하겠다 이런 사람들은 아주 극소수라는 거예요. 당시 광주 인구가 몇 명이냐는 거예요. 60만 명 정도 됐다는 거예요. 제주도보다 컸다는 거예요. 당시 광주 인구는 85만 명이었잖아요. 그 85만 명 중에서 몇 명이 이런 이제 극단적인 투쟁을 했겠냐는 거예요. 138명이 사망했으면 마지막 이제 시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80만이라 해도 10%만 시위대에 나와도 8만 명이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막 이렇게 폭동과 내전까지 하면서 끝까지 항전하겠다 이런 사람은 사망자가 138명이면 한 1000명도 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한 500명 되려나? 한 200명이 다 될 수도 있고 극소수 인사였다는 거예요. 1981년 선거 결과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호남 지역도 군사정부를 원했다.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호남 지역이 군사정부를 배척했냐는 거예요. 선거 결과는 그게 아니잖아요. 이겼는데 그 선거 결과를 보고 얘기를 해야지. 그럼 누가 문제인가요 지금? 실제로 민주당과 김대중을 지지하기 위해 내전을 선택한 이는 그 지역에서 극소수임을 선거 결과에서 알 수 있다. 그때는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뭐 어떻게 조작하든 간에 그 사실인데 뭐. 과연 절대 다수의 국민들이나 지역 주민들이 뜻을 무시하고 내전을 일으킨 이들에게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광주 시민들도 뭐 민주공화당 지지자들도 있고, 민주당 지지자들도 있고, 민주당 정당 지지자들도 있었지만 그렇게까지 막 폭동이나 내전까지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138명 사망이라는 거예요. 왜 대부분 사람들은 근대국가 수립을 중요하다 생각했으니까 호남인들도 아니 무슨 뭐 폭동이나 내전까지 일으키냐 집에 들어가자 당연히 그러죠. 1981년 선거 결과에서 민정당은 민주당 계열인 민주한국당을 이겼다. 이는 당시 절대다수의 호남 주민들은 광주 사태를 원하지 않았음을 가리킨다. 나머지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그렇게까지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실상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농업이 중심이 된 지역에서 민주당은 절대적 지지를 받는 정당이 아니었고 오히려 그 반대였다. 그러면 전두환 집권 시기 전두환 정부의 민생 실적을 살펴보자. 국민의 여론은 선거 결과로 살펴보면 되고 정부의 실적은 민생 관련 통계로 살펴보면 된다. 그래요. 실적을 한번 살펴봐야 되죠. 그 실적은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죠. 이번 시간에서 마치겠습니다.